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두 번이나 손흥민 선수의 기록 분석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각기 다른 매체에서 조사한 것이었지만 모두 손흥민 선수가 유럽 전체에서 탑 클래스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스포츠 통계 전문 매체 중 그 유명한 옵타에서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분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매체들에서 다뤘던 것 이외의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양발 사용 능력입니다. 영상 중 언급되는 기대 득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전에 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옵타에서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분석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손흥민을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50호 골을 기록한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손흥민이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되었는지 옵타 데이터 다이브에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리그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6-17 시즌은 14골로 단연 최고의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14골은 여전히 손흥민 개인에게 단일 시즌 최다골이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5,000분 이상을 뛴 의미 있는 표본의 모든 선수들을 놓고 비교하면 골당 골 관여 시간에서 리그 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당 시간에서는 전체 7위였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해 손흥민 선수가 16-17 시즌 선발 선수로 자리매김한 후 증명해낸 한 가지가 바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마무리, 상위권에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4번의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평균 32골을 넣었을 것으로 기대 득점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47골을 넣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예상치보다 15골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옵타의 기대 득점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기대 득점보다 실제로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을 살펴보면 아자르가 손흥민과 똑같이 15골을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득점수가 적어서 순위에서 밀렸네요. 그리고 루카쿠가 14골, 마네가 13골, 살라가 10골 차이를 만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들보다도 높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해리 케인만이 22골 차이로 손흥민 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이번 시즌 손흥민은 골절 부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총 리그에서 9골을 넣었고 그중 5경기에서 연속으로 6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들에 대한 슈팅 맵을 보면 총 63개의 슈팅을 좌우 가리지 않고 골고루 시도했고 페널티 박스 좌우 양쪽을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가장 위협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명백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손흥민이 오른발과 왼발 모두를 가지고 상대 골키퍼를 테스트하는 보기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시즌이었던 15-16 시즌을 기준으로 양발을 모두 이용해서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리그 전체에서 오직 3명만이 존재하는데 그 선수 3명이 손흥민, 해리 케인, 제이미 바디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들 중 가장 고른 양발 분배가 됐던 선수는 단연 손흥민으로 왼발 득점이 39%, 오른발 득점이 55%라고 합니다. 특히 그가 데뷔한 이후 헤더를 제외하고 총 150개 이상의 슛을 시도했던 모든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오직 첼시의 페드로만이 양발 슈팅 빈도수 차가 낮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양발 슈팅 개수의 차이는 왼발 시도 43개, 오른발 시도 57개로 총 14회의 차이가 나는 것에 반해 페드로는 왼발 슈팅이 46개, 오른발 슈팅이 54개로 양발 슈팅 수의 차이가 8개밖에 나지 않네요. 하지만 페드로를 제외하면 반스는 양발 슈팅의 차이가 무려 23번, 마네의 차이는 24번, 바디의 차이는 25번, 히샬리송의 차이는 26번, 바클리의 차이도 26번, 타운센트는 왼발 슈팅이 29번이 더 많았네요. 계속해서 피르미누는 오른발 슈팅이 33번 더 많았고 아자르는 36번의 양발 슈팅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양발을 편차가 적게 사용하는 손흥민의 슈팅은 주발로 접으려는 동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타이밍 빠르게 슈팅을 때리거나 또는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슛을 때릴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수비수들이 막아내기가 평균적인 공격수들보다 더 까다롭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타가 정의하고 있는 볼 캐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드리블로 5m 이상을 몰고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 어떤 선수가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능숙하게 플레이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볼캐리에서도 가장 위험한 선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 볼캐리를 시도한 횟수에서 리그 전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캐리 상위 3명 중 볼을 5m 이상 몰고 간 후 마지막에 슈팅으로 연결한 선수 중 손흥민은 그 횟수가 25회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24회의 푸키와 트라오레네요.
손흥민보다 볼캐리 후 슈팅 시도를 더 많이 했던 선수는 데올로페우와 데브라이너입니다. 대시들이 드리블을 잘하는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골과 세 골을 넣어서 네 골을 넣은 손씨보다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결정체가 바로 벌리전 골이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맵으로 봐도 멋지군요. 손흥민은 이 자료들을 통해 명실상부 토트넘 호스퍼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이번 분석 자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나이가 27세인 만큼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100골 클럽에 가입함과 동시에 유럽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서술하며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등 빅클럽들이 통계 데이터를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옵타. 그곳에서 분석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를 보니 다시 한번 기분이 흐뭇해지네요. 부디 손흥민 선수 군사훈련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경기에 나서게 되면 지금처럼 좋은 기록 이어가며 멋진 플레이 보여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세요. 역시 아이게스.